안녕하십니까. DGB 데이터 시스템 경영전략본부 소속 디지털 R&D팀의 안보영 팀장입니다. 당사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DGB 금융그룹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에 맞춰서 디지털 및 IT 요구사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금융 IT 계열사입니다. DGB 캐피탈의 디지털 워크포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에 있어 RPA 업무 선정 과정에서 있는데요. 저는 오늘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필수 과제가 된 RPA를 어떻게 업무에 적용했고 또한 어떠한 전략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우선 금융 디지털 전략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RPA 업무 자동화를 추진하게 된 목표와 추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PA를 도입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해당 업무들을 도입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도입 과정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운영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 디지털 전략입니다. 금융산업은 금융의 디지털화로 인해서 다양한 신규 산업 기회와 함께 금융기관, 빅테크, 테크핀 회사 간의 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금융 서비스를 대비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중이죠. 이에 금융권의 디지털 전략은 언택트 서비스와 함께 여러 가지 신기술을 결합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자사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디지털 기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비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DGB 캐피털은 2009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2020년 기준 총 자산 3조 3,662억 원으로 전국에 총 10개의 영업 네트워크와 총 인원 300명으로 국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으로는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 중입니다. 장비, 기업, 자동차, 개인 총 4개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대상으로 시설대여, 할부, 대출 금융을 통해서 대고객 여신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DGB 캐피털은 DGB 금융그룹의 디지털 중기 전략에 발맞춰서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또한 디지털 오퍼레이션 최적화를 위해 신기술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 방향에 있어서 삼성 SDS의 RPA와 AI CR 기술 도입 및 비즈니스의 적용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도 앞으로 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DGB 캐피털의 사업 도입 목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배경으로 DGB 캐피털은 업무를 빠르게 디지털 전환할 수 있는 RPA 기술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시스템 변경을 최소화하면서도 빠르게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DGB 캐피털의 디지털 전략의 실행 방안에 매우 적합하였습니다. RPA를 통하여 반복 형태의 업무들을 자동화시키고요. 신속성, 정확성을 확보하고 상시적으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RPA 기술 역량과 개발 프로세스를 마련해서 디지털 상시 전환 체계를 만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PA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2020년도 초부터 사전 조사를 하고요. 벤치마킹 학습 등을 통해서 프로젝트에 대해 구상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 5월에는 정식으로 업무 실무진을 포함한 총 8명의 인원으로 현업 TFT를 구성을 했으며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2개월 동안 현재 현업의 업무 파악,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업무 분석, 가장 효과적인 도입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과제의 요건이 정리되면서부터는 솔루션 업체 선정 과정에 돌입을 하였습니다. 업체의 기술력 분석, 기술 평가, BMT 등을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였고 마침내 9월에 정식 개발에 착수를 하였는데요. RPA 적용을 완료한 11월 이후에는 모니터링 그리고 개선 작업을 통해서 안정화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첫 번째 과정인 업무 발굴의 단계입니다. 이 해당하는 단계에서 가장 최적의 개선 과제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PI 방법론 중에 핵심 액티비티를 선정해서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디지털 기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 체계를 위해서는 각 업무별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을 하고 그 수준에 맞게 재정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것을 토대로 관련한 산출물을 정의하고 단계별로 작성해 나가면서 RPA 적용 업무를 구체화시켰습니다. 업무 발굴의 첫 단계인 현황 분석은 현업 인터뷰 및 타사 사례 분석 등을 진행하며 부서별로 RPA 요건 업무를 정리를 했고요. 해당 업무의 에즈이즈 프로세스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전략 모델 수립 단계에서는 개선 과제를 정의를 하고 상세화하면서 RPA의 적정 과제를 선정을 했고, 이렇게 선정된 과제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비 프로세스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RPA 적용 업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후에 선정된 RPA 과제에 대해서도 중요도, 투자 예산, 비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RPA에 대한 도입 준비를 마쳤습니다. 실제 현황 분석 단계 중에 실무자 인터뷰에서 나오거나 혹은 실무자가 직접 제안을 주셨던 여러 가지 요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업들이 이렇게 많은 과제를 제안을 해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반복적인 업무들이 업무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또는 웹 스크래핑과 같은 대체적인 서비스 활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요건도 있었고요. 또 중간에 반드시 고객과 직접 전화 연결 등을 해야 하는 이런 사유로 RPA 도입이 어려운 요건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이는 각 대상 업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으며 이후 가장 RPA에 적합하면서도 또 업무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줄 수 있는 과제 4건을 시범 사업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부망 그리고 외부망 등의 여러 시스템을 오가며 불편하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또 여러 명이 동일한 업무를 단순 반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입 시에 업무 시간 단축 효과가 가장 뛰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이 등을 선정의 기준으로 삼았고요. 그리하여 여신 신청 신용조사, 신규 차량 등록, 자동차 보험갱신, 그리고 범칙금 관리 이렇게 4건의 적용 과제를 선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각 업무의 절감 시간을 산출한 결과 RPA 도입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4개의 업무 도입만으로도 보시다시피 연간 총 4,972시간의 절감 효과를 저희는 계산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또한 자동차 보험 갱신과 같이 단순 반복 업무의 RPA 대체를 통해서 부부가 같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돼서 현업 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각 업무에 대해서 주요 적용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사례는 사업자 고객에 대해서 외부 신용조회 플랫폼에서 재무 분석 자료, 그리고 통합 신용정보 리포트를 다운로드한 후 여신 품위, 심사, 사후 관리 등 다양한 업무 부서에서 해당 자료를 사용하는 업무입니다. 외부의 신용조회 플랫폼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내외부망을 반복적으로 이동 수행하고 있었고, 특히 계정을 공유하는 등 시스템에서 다중 로그인을 허용하지 않는 문제로 사용 중에 세션이 끊어지는 등의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업무는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절차 자체가 기계화되어 있어서 스크립트를 재실행하기에 용이했으며 재무대표 데이터 양식의 이 표가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RPA 적용에 적합을 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업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자는 내부 업무의 계정계에서 본인이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을 조회한 후에 요청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RPA는 주기적으로 이것을 확인하고 요청된 건이 있을 경우 인터넷 외부망으로 이동해서 해당하는 기업의 신용조회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이후 재무자료, 신용조사 리포트 등을 저장을 하고요. 이를 만간 전송으로 다시 내부 업무망으로 가지고 와서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업무 계정계에 업로드합니다. 그러면 이후 현업 담당자는 이것을 확인하고 이후의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오토금융의 신규 차량 등록 자동화입니다. 렌탈 차량의 경우에서는 담당 직원이 직접 국토교통부의 기업민원 서비스를 통해서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 번호를 발급받는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과정은 내부 업무망과 전산 연계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차량 등록에 필요한 많은 고객 정보 그리고 차량 관련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휴먼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록해야 할 조건과 시작 시점 자체가 명확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과제 역시 RPA로서 적용하기에 좋다고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당 업무의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RPA는 스케줄링된 시간이 되면 오늘 신차 등록할 목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해당 목록에 등록해야 할 건이 있을 경우 바로 외부망에서 기업민원 서비스 프로그램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차대번호, 제조사, 페인트 방식, 번호판 배송지 등을 입력한 뒤에 등록을 마칩니다. 그 후 다시 RPA는 내부망으로 들어와 차량 등록 관련 업무를 하는 담당 공무원에게는 등록이 완료됐음을 알리는 SMS를 전송하고요. 차량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이 현업 담당 직원에게는 결과적인 문서를 쪽지로 전송함으로써 업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업무는 보험갱신 업무입니다.
차량보험 갱신이 필요한 고객에게는 DGB 캐피털에서 미리 사전에 안내 문자를 일괄적으로 발신하게 됩니다. 이후에 고객은 팩스를 통해서 보험가입 증명서를 보내줌으로써 보험 갱신이 완료됐다는 것을 회사에 통보를 하는데요. 이 보험가입 증명서가 팩스로 들어오면 담당 직원은 가입 증명서상의 고객의 정보를 전산에서 찾아서 보험사, 보험기관, 일권사항 등을 입력해서 전산에 보험 데이터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며 특히 고객이 언제 보험가입 증명서를 팩스로 보낼지 모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담당자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등 이런 불편한 모니터링 시간 또한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건들이 매달 400건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 자체에 대한 부담감도 컸습니다. 이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RPA 프로세스 중간에 저희는 AICR을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RPA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 업무 계정계에 접속해서 수신된 보험가입 증명서를 모두 다운로드 받은 뒤 AICR에 업로드하여 서류를 읽게 합니다. AICR의 분석이 완료되면 결과값으로 차량번호, 보험금, 보험기간, 피보험자 등 직원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또다시 RPA가 계정계에 접속해서 마치 이전에 직원이 하던 것처럼 해당 정보들을 입력하여 보험 갱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씀은 아무리 완벽한 AI OCR이더라도 담당자의 확인 절차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상 문서의 해상도 등 품질에 따라서는 100% 문자 인식이 안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AI OCR을 도입을 꺼리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DGB 캐피탈의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서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업무 개선 효과가 크다면 AICR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지 않냐라고 판단을 하셨고요. 실제로 RPA와 AICR을 결합함으로써 보험가입 증명서의 갱신 업무의 효율화를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업무는 범칙금 관리 자동화 업무입니다. 해당 업무는 매일 웹메일을 수신한 데이터를 내부망으로 옮겨서 이 추출한 데이터와 자료를 입력 처리하는 단순한 업무였습니다. USB를 통해서 업무 파일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보안의 위험이 존재하는 업무 프로세스였고 또한 이 규칙적인 절차가 기계화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업무의 RPA 적용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업체로부터 범칙금 자료가 수신되면 로봇은 이를 웹메일에 접속해서 확인한 후 자료를 수신하게 됩니다. 망간 전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범칙금 내용 그리고 스캔된 이미지 파일을 내부망으로 전송하게 되면 이를 내부망에서 전달을 받아서 범칙금 정보를 확인한 뒤에 파일을 업로드한 후 담당자에게 쪽지를 전송해서 이를 알립니다. 이는 하루에 200건 이상의 범칙금 결과 자료를 손쉽게 전송해서 확인할 수 있어서 자동화 연결 처리에 적합하였습니다. 운영 지원입니다. DGB 캐피털은 구축 이후에 RPA를 프로젝트성으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요청한 업무를 RPA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RPA 서비스 적용 프로세스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업에서 지속적으로 업무에 대한 자동화를 요청하면 이를 함께 파악하고 분석해서 RPA, AI OCR 등의 기술을 조합한 후 해당 업무를 자동화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며 안정화시키는 이 일련의 RPA 적용 프로세스를 도입해서 전 부분에 거쳐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RPA에 도입한 뒤에 지속적으로 업무 체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당사는 이러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임원, RPA 수행 부서를 포함한 업무 현업 담당자의 각각의 역할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이러한 대상에 맞는 폭넓은 RPA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한 조직 변화 관리 및 디지털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RPA와 함께 디지털 전환 업무 환경의 변화를 실현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발표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을 확인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질문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DGB 캐피탈에서 RPA 솔루션을 선택할 때 다양한 솔루션을 검토하셨을 텐데 가장 중점적으로 보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RPA를 도입을 하실 때 새로운 신규 솔루션을 도입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업무 환경의 변화로 받아들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BGB 캐피탈에서 이를 통해서 나중에 RPA에 대한 업무 상시 전환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이 얼마나 솔루션이 편리한지, 그리고 관리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또한 이 솔루션에 대한 업무 지원 체계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 가지의 주요한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브리티 RPA가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판단을 하였고요. 이렇게 업무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 Q&A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세션은 붙들 정보 시스템의 배민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배민규 이사님을 스튜디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